총선 전국으로 넘어가는 연말 연시입니다. 현재의 갈등을 딛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어떤 정당이 힘을 얻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까요? 두 정당 모두 내부의 문제로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복잡단안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겉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말하고 속으로는 기득권을 위협하지 말라 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계절에 순응하면서 겨울이면 가지에서 떨어져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진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야 하는데 자신들은 낙엽이 되기 싫고 나무를 위한 걸음이 되는 것도 그들은 되기 싫다고 합니다. 가지의 어느 곳에서 새순을 피울 것인지 나무가 아니라 이파리인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면 자신이 나고 자란 나무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하루 24시간 정권을 욕한다면서 불만을 말한 윤석열은 자신을 욕하면 공산 전체주의라고 어느 날부터 정의하더니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인터넷 언론까지 통제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같은 주장을 민주당 의원에게서 듣게 될 거라고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금 유튜브의 이른바 민주당 주변 유튜브의 전부가 다 이른바 친명 유튜브입니다. 이걸 지도부가 아무런 제지를 안 합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은 자신들이 욕을 처먹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언론들을 이재명 대표가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방송에 나가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설령 그런 능력이 있다 해서 통제하려 한다면 비판을 통제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당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심지어 당신들은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향해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불이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킬 목적만을 위해서 주권자들과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이재명과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습니다. 심지어 당신들에게는 그럴듯한 대의 명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작 내세웠던 것이 윤석열과 국힘이 밀고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검찰이 이용하고 정부 여당이 주장한 대부분의 일들의 발원지가 한동훈이 밝힌 것처럼 다름 아닌 당신들의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앞도 내다보지 못한 권력욕에 취한 당신들의 선택을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당신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들은 모든 것을 불복하고 당신들의 공천을 보장하고 자신들은 욕 처먹을 짓을 계속하겠지만 그럼에도 욕 처먹고 비판받지 않도록 언론과 지지자들을 이재명이 통제해야 한다면서 그릇된 불만과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다 하는 전형적인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그런 짓을 당연시하는 당신들에게 민주당은 어떤 통제도 처벌도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대단하고 두려워서 못 건든다 생각하겠지요. 참으로 존중할 수 없는 웃기는 종자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신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냥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투표로 대선 주자, 국회의원,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국난에 가까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작한다는 짓이 협박과 회유를 통해 공천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이용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종편 같은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했다는 것이고 길어지는 단식을 모두가 염려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도 모자라 궤변에 궤변을 덧입히면서 적반하장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들이 당신들을 비판하는 인터넷 언론을 가능하지도 않은 통제를 이재명이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 정상적인 요구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까? 언론 통제는 주요 외신들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일이고 공권력을 다 가진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욕을 처먹는 상황임에도 땡윤 뉴스로 만들거나 없애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런 윤석열조차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언론 통제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언론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 언론은 당연히 통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김종민의 지적 수준이 참으로 의심됩니다. 김종민 의원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비판하는 소리에 발끈하는 당신과 윤석열의 언론 정책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낙엽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뿌리가 국민이듯이. 보이진 않지만 정당의 뿌리는 지지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는 정당입니다. 매년 나고 지는 이파리는 국회의원과 직업 정치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자 없는 정당, 구심점이 없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를 리 없지만 주권자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주권자를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윤석열처럼 지고지순한 자신들에게 감히 대드는 당원들의 요구와 비판은 버릇없이 떠들면서 귀찮게 하는 혼나야 할 소리가 되었습니다. 버릇없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 이재명 지도부도 그릇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엽들을 제외하더라도 선거제 확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정당의 원칙은 수권정당이 되려는 목적을 두고 큰 틀에서 같은 의지를 가진 이들이 모여 정당 결사체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능력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성장하고 유지되고 쇠퇴하는 것은 온전히 국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자를 섬기고 주권자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정당에게 첫째이고 마지막인 이유입니다. 중간에 좋은 결과로 정권을 얻을 수도 있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게 주권자는 당원이고 섬길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당원으로부터 올라온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누구도 요구하거나 비판하지 않지만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민주당 밖에 있는 정당들도 민주당에게는 병리평은 국힘과 야합이니 하면 안 되고 위성정당 내지 않는 연동형을 선택하라 합니다. 황당하게도 이런 주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정서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사업 목적이 의석을 나눠주는 것으로 명시된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에는 어느 정당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민주당만 압박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집단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양당제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만든 지형입니다. 사표를 줄여서 민의를 더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출마자는 각 정당에서 한 명으로 제한하고 10% 이상 득표하면 모두 당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면 지금 민의운운하면서 주장하는 말들은 적선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력한 인사들이 안철수, 이낙연, 이준석처럼 새로운 당을 만들어 나갔어도 선거제도 미비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불러오는 폐해는 정당이 많아진다 해서 사라질 폐해도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게 선택권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여당과 야당은 서로 협상하고 합의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당에게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상호견제 의미로 삼권분립 정신을 말하지만 실상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정부를 견제하는 책무는 대체로 야당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책무는 견제를 넘어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 권익 보호까지 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힘은 다수당에게 있습니다. 세계를 통틀어서 자기 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그것을 민주주의라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도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당이라고 주장까지 나오는 정당이 또 있을까요? 세계 모든 정당은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기를 쓰지만 민주당은 그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익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소수정당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민주당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정상으로 보기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소수정당 몇 석이 더 늘어나면 윤석열이 개과천선하거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꼬붕짓에서 벗어나고 야당과 함께 정부를 견제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고 일당이 되어버리고 그나마 막아왔던 정부 여당의 입법까지 막을 수 없게 되면 윤석열에게 남은 3년 동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것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감수하자 말합니다. 국가 전체에 어떤 범위로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데 미래를 놓고 도박하자고 하는 제안에 고민하는 정당은 아마도 대한민국 민주당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겪고 있는 민주당 갈등의 본질입니다. 정권을 지니고 힘이 주어졌을 때
국회에 많은 정당이 의석을 가지고 들어와 보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용기이고 혁신이고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권력에 제대로 된 저항도 변변히 못하고 국회 권위도 일당으로서 기능도 야당의 권위도 윤석열이 존중은커녕 개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하는 상황인데 탄핵 의석을 얻을 방안이 뭘까 고민하며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 이미 과반을 넘길 수도 있는 위험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